다이어트와 혈당 개선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은요, 다른 대체 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맛 중독,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안녕하세요. 분당 나우리 가정의학과 원장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스파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언론과 매체에서 엄청나게 아스파탐에 대한 불안감, 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파탐이 다이어트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콜라라든지 여러가지 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들이라고 나오는 것들에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파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들이 아스파탐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파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스파탐은요,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만든 물질로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예요. 칼로리는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같지만 설탕의 200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단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의 화학자 J.M. 슐레트에 의해서 발견되어서요, 1981년 상품으로 시판되었고요. 다이어트 콜라, 제로칼로리 청량 음료, 껌, 푸딩, 디저트, 감미료, 통조림 사탕, 심지어 기침약, 막걸리까지 약 6천여 개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IARC라는 국제 발암물질을 평가하는 기구가 있어요. WHO 산하기구인데요, 특정 물질의 암 유발 위험을요 4개 군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2B군의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거든요. 2B군은요, 암 유발에 대해서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피클과 같은 절임류도 대표적으로 2B군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도 2B군인데 아스파탐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로 음료의 안정성, 아스파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가 2023년 7월 14일 식품 첨가물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를 했죠. 국제암연구소는요, 어떤 물질이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아스파탐을 실제 섭취해서 인체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구는요, WHO의 또 다른 기구인 JECFA, 잭파라고 부르는 합동식품첨가물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잭파는요, 아스파탐의 현재 1일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또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는데, 또 우리 정부도 잭파의 의견을 따라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또 미국 FDA는요, 뉴욕타임즈 등의 여러가지 매체에 서면으로 답변에서요, 아스파탐의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요, IARC는요, WHO라는 아주 커다란 국제기구에서 매일 먹는 음식에 첨가되는 아스파탐을 정말 매일 먹으면 암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아주 결론적으로 한 것이고요. JECFA, 잭파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하루 허용치만 먹었을 때 암 위험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한 거고요. FDA 같은 경우야 건강과 또 자국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카린이나 커피같이 암 발생의 위험에 누명을 썼다가 벗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연구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로콜라를 먹는 분들 중에서 살이 쪘다는 분들도 계시죠.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로콜라 같은 경우는요, 3가지 문제로 다이어트에서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공복 반응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요, 제로칼로리 음료를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이 느껴지면은 단맛이 느껴지죠. 근데 칼로리는 없죠. 단맛이 느껴지면 뇌는 을의 포도당이나 과당이 몸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열량도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뇌는 되려 우리 몸을 공복 상태로 인지하고요, 배고픔과 식욕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설상가상 단맛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커져서 기회만 되면 단맛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복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예요. 인공 감미료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요,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세균이 공존하는 이 장내의 세균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면역 반응도 깨트리고 염증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결국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슐린 자극의 논란인데요. 인슐린은 탄수화물 섭취 후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이 인공감미료들은요, 즉각적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슐린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린다는 연구도 있고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로콜라에 당이 없어서 인슐린을 즉각적으로 분비하진 않지만 음료를 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미각, 후각 등으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인에게 인공감미료를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공감미료가 비록 0칼로리고 단기간에 인슐린 상승이 없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단맛에 끼치는 문제는요, 칼로리보다는요, 단맛 중독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단맛 중독의 문제만 봤을 때는요, 저는 제로콜라나 일반 콜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걸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서 인공감미료를 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액상과당 음료가 다이어트에 나쁜 건 다 아는데 자기 의지로 액상과당을 끊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액상과당을 이럴 때 이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액상과당을 바로 끊고 바로 맹물로 넘어가기 힘든 분들께 액상과당을 먹던 분들을 제로콜라로 잠시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의 음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서요,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반 콜라 말고 제로 콜라를 먹은 적도 많고요. 또 일반 설탕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과자나 이런 식품들을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인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로 콜라 등의 인공 감미료의 문제는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공 감미료의 장기간 연구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가끔 드시는 분들은요, 아스파탐을 먹을까 말까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럴 시간에 금연, 금주, 소식, 운동 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맛을 가진 탄수화물이 비만과 당뇨 등 질병의 원인이니까 그 단맛을 줄이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닥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보다는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대체 감미료 개발에 식품회사는 열을 올렸고 또 소비자들은 환호했었습니다. 이번 아스파탐의 논란은요, 설탕보다 강한 어떤 인공 감미료의 단맛에 너무 탐닉하지 말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겠지만 설탕 외에 다른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요, WHO와 한국당뇨병학회에서는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제품은요, 혈당 개선, 체중 감량에는 입증된 결과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와 혈당 개선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은요, 다른 대체 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맛 중독,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식생활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닥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스파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요, 아스파탐을 너무 과용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이러한 탄수화물의 중독의 문제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